안녕하세요. 감동과 반전의 이야기, 전설의 사연입니다. 오늘은 믿기 어려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장례식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75세 정미경 씨는 검은색 옷을 입은 채 빈소 한켠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김영수, 향년 80세.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50년 가까이 함께한 부부였습니다. 함께한 세월만큼이나 삶도 고되고 길었습니다. 미경은 빈소에서 조문객에게 고개를 숙이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 참 고생만 하다 갔네. 조용히 갔으니 다행이지. 그녀 옆에는 외동딸 김다은 씨와 사위 이준호 씨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조용히 미경의 등을 다독였고 사위는 상주 역할을 대신 맡아 부지런히 인사를 이어갔습니다. 문득 조용했던 장례식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높은 콧대와 진중한 눈빛. 그는 조용히 고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히 절을 했습니다. 그 뒤 미경 앞에 서서 짧게 말했습니다. 고인의 아들입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미경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10년 전 바닷가에서 사고로 잃은 줄만 알았던 아들을. 그 목소리, 그 눈빛이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윤이니? 미경 씨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눈앞의 남자를 떨리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짧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엄마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미경의 몸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딸 다은이 재빨리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미경의 시선은 남자에게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10년 전 제주도 바닷가에서 조난사고로 실종되었던 아들 김도윤. 그날 이후 시신도 찾지 못한 채 사망으로 처리되었고 가족은 그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딸 다은은 황급히 그 남자 앞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라고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야 도윤이 살아 있었어. 그게 말이 돼요? 다은은 도윤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확실히 그 얼굴에는 익숙한 인상이 스며 있었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성숙해졌고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미경은 손을 떨며 그의 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 잊을 수 없는 감촉이었습니다. 정말 너니? 우리 도윤이?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사고가 난 뒤 구조됐지만 기억을 잃었어요. 이름도, 가족도 모두 잊었어요. 외국의 한 병원에서 깨어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각처럼 기억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돌아오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끝내 떨렸고 그 순간 장례식장 안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미경 씨는 흐느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살아있는 아들의 체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그때 바다에서. 그 찬 물속에서 널 잃고 그날 이후 매일 밤 널 꿈에서 불렀어. 너무 늦게 왔잖니 도윤아. 도윤은 미경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듣는 그 이름을 다시금 속삭였습니다. 엄마.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딸 다은은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오빠, 어떻게 이런 일이?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다은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은아, 너도 많이 놀랐지.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잊었던 기억이 돌아오고 마음의 준비를 할 때쯤 아버님 소식을 듣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라도 와야겠다고 생각했어.
그제야 사위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금은 어디서? 도윤은 짧게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을 찾은 뒤 필리핀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운이 좋게도 빠르게 자리 잡았고 지금은 작은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 명의로 된 건물과 회사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절 백만장자라고 부르더군요.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눈앞에 도윤이 그렇게 큰 사람이 되어 돌아올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눈엔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미경은 아들의 손을 어루만지며 또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제주에서 혼자 바다 낚시를 나갔어요. 예보와 달리 바람이 갑자기 거세졌고 파도에 배가 뒤집혔어요. 기억나는 마지막 장면은 바닷물에 휩쓸리던 하늘 그리고 어떤 남자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던 것뿐이에요. 그는 목이 메인 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눈을 떴을 땐 필리핀의 한 어촌 병원이었어요. 구조된 뒤 의식이 없었던 시간은 무려 석 달이었고요. 진원을 증명할 만한 여권이나 소지품도 없었고 내가 누군지도 몰랐죠. 미경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시간을 살아왔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병원에서 자원봉사하던 미국인이 저를 데려갔어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유 모를 불안감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어디론가 돌아가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막연한 느낌이. 딸 다은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가족이었구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한 건 사고 6년쯤 지난 뒤였어요. 사진 속 풍경, 누군가의 목소리, 이름 없는 장면들이 꿈에 반복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2년 전, 마침내 이름과 얼굴, 엄마의 웃음까지 모두 돌아왔어요. 그는 다시 미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땐 너무 늦은 줄 알았어요. 돌아가기엔 가족들이 절 완전히 떠나보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아버지 소식을 듣고 용기를 냈어요. 한 번이라도 얼굴 보고 인사드리고 싶었거든요. 말이 끝나자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슬픔과 기적, 그 모든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일어나 남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손을 끌어 함께 그 앞에 데려갔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인사해.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데. 도윤은 조심스럽게 두 손을 모아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은 절이었습니다. 절이 끝난 뒤에도 한참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아버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살아 있었는데 이렇게 늦게야 뵙게 됐네요. 어릴 때 저한테 늘 그러셨죠. 사람이 되려면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고. 그 말 기억하고 살았어요. 죽음 앞에서도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못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경은 눈시울을 붉히며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들었죠? 우리 도윤이 살아있어요. 이제 걱정하지 말고 편히 가요. 사위 준호도 조용히 다가와 도윤 곁에 섰습니다. 장인어른께선 평생 가족밖에 모르신 분이었어요. 도윤이 형 돌아오신 거 분명히 기뻐하실 겁니다.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영정 앞에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지킬게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 책임 다 하겠습니다. 그 말에 미경은 더 이상 참고 있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 다은 역시 조용히 울음을 삼켰고 그 순간 장례식장의 시간은 멈춘 듯한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도윤은 영정 앞에서 천천히 일어나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미경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영수 당신도 들었지?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왔어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마치 남편의 귀에 마지막 기쁜 소식을 전하듯 그녀는 다시 한번 영정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 다은은 조심스럽게 도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꿈꾸는 것 같아.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머리가 하얘. 하지만 돌아와줘서 고마워. 도윤은 미소 지으며 다은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나도 많이 무서웠어. 돌아오면 날 받아줄까? 다들 나를 잊었으면 어쩌나. 그런 생각만 수백 번 했어. 근데 이렇게 나를 안아줘서 정말 고마워. 사위 준호는 조용히 장례 절차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곧 발인 시간이 됩니다. 어머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팔짱을 끼었습니다. 이제 당신 아버지 마지막 길 같이 가자. 혼자 보내면 안 되잖니. 도윤은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그 따뜻함은 10년 전 잃어버린 시간의 틈을 천천히 메우고 있었습니다. 빈소 밖으로 나가는 길, 도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지키겠습니다. 장례식장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빗소리는 슬픔보다 다정했고 잃었던 가족의 온기를 다시금 적셔주는 듯 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가족은 늦은 오후 서울 외곽에 있는 미경의 작은 주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집이었습니다. 식탁 위엔 다은이 챙겨온 간단한 반찬들과 따뜻한 미역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밥을 뜨지 않았습니다. 모두 식탁 앞에 나란히 앉아 묵묵히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배는 안 고프냐? 도윤아, 너 좋아하던 깨지피랑 두부조림 해왔더라. 도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음식 다시 먹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엔 여러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움, 안도, 그리고 조금의 긴장. 잠시 침묵이 흘렀고 다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필리핀에서 깨어났다고 했지? 기억은 언제쯤 돌아온 거야?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바닷가 작은 마을 병원 침대였어. 그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미국인이 있었는데 그가 날 데려가 자신의 민박집에서 머물게 해줬지. 이름을 모르니 날 존이라고 부르더군.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 밑에서 간단한 일부터 시작했어. 방 청소, 식자재 정리, 관광객 안내 같은 일들. 말도 잘 안 통했지만 몸으로 배우면서 살았지. 사위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투자를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도윤은 잠시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느 날 그 미국인이 고열에 쓰러졌어요. 마을에 의사가 없어서 내가 그를 등에 업고 산 넘어 병원까지 갔죠. 그 일이 없었으면 그 사람은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 일 이후 날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 사람은 원래도 여행 사업의 작은 투자 일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조금씩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첫 투자도 그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다은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럼 오빠가 그렇게 큰 사업가가 된 건 오로지 그 한 사람 덕분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어쩌면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날 지켜준 덕분일지도 모르지. 미경은 말없이 도윤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 손에는 고된 세월의 흔적과 기적처럼 돌아온 가족의 온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발을 디딘 건 필리핀에서 부동산에 투자할 때였어요. 미국인 형님이 이젠 너 이름으로 무언가를 시작하자며 제안했죠. 작은 리조트 부지를 사서 민박 사업을 해보자는 거였어요. 사위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부동산을 살 수 있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필리핀에선 외국인이 토지를 직접 소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필리핀 현지인과 함께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해야 하죠. 현지인의 지분이 최소 60% 이상이어야 법적으로 가능해요.
다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위험한 구조네. 집은 대부분이 남의 이름인데 도윤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아찔한 기억이 섞여 있었습니다. 맞아. 우리도 그걸 감안하고 현지에서 성실하다고 소문난 한 필리핀 청년과 동업하기로 했어요. 그가 자기 가족 명의로 60%를 넣고 나머지를 우리가 채우기로 했죠. 공증까지 마치고 법인 등록도 거의 마무리됐을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기 직전 그가 우리 몰래 이미 같은 땅을 자기 명의로 매입해버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법인 자금으로 낼 돈을 미리 빼돌렸고 서류상으론 모든 게 그의 소유였죠. 미경이 놀란 듯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럼 모든 게 그 사람 거였던 거니? 네.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그 땅은 완전히 그의 것이었어요. 게다가 우리를 되레 협박했어요. 외국인이 여기서 나대면 안 된다면서. 돈이 아니라 목숨을 걸게 될 줄은 몰랐어요. 눈빛이 살짝 흔들렸지만 담담히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미국인 형과 함께 차를 타고 나가던 길에 뒤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일부러 우리 차를 들이받았어요. 길 한복판에서 차가 전복됐고 형은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난 겨우 그를 끌어내 도망쳤고 한마을 교회로 숨어 들어가 밤을 지새웠어요. 사위 준호와 다은은 숨을 죽였고 미경은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그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살면서 그렇게 두려웠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때 형을 겨우 끌어내고 어둠 속 산길을 헤매며 도망치는데 처음으로 선명하게 떠오른 장면이 있었어요. 어머니였어요. 비 오는 날. 어릴 적 감기 걸린 제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시던 모습, 된장찌개 냄새, 마당에 있던 장독대. 그 모든 게 확 하고 떠올랐어요. 그 전까지는 이름도 얼굴도 흐릿했는데 그날 그 죽을 것 같던 순간에 어머니가 머릿속에 또렷하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죽을 수 없다고 버텼어요. 미경은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우리 도윤이 그 험한 데서 그때 나를 기억했구나. 네. 그 기억 하나로 그 밤을 견딜 수 있었어요. 우린 결국 그 교회에 숨어서 밤을 새웠고 현지 대사관을 통해 상황을 알리면서 사건이 해결됐어요. 그 필리핀인은 결국 위조 서류와 협박 혐의로 체포됐고 우린 가까스로 살아남은 거죠. 사위 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뒤에도 그곳에 남으신 거예요? 네, 그 고비를 넘긴 순간부터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도윤의 눈빛엔 10년의 시간과 그 안에서 길어올린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끝난 뒤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모든 걸 잃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나 배운 게 있었어요. 남의 명의에 기대면 내 인생도 남의 것 된다는 거였어요. 그는 작은 숨을 고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완전히 틀었어요. 토지를 매입하는 대신 이미 있는 주택이나 빈 방을 빌려 그걸 에어비앤비로 운영해 보기로 한 거예요. 사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리스크는 줄이고 운영으로 수익을 내는 방식이군요. 맞아요. 마닐라의 한 오래된 타운하우스를 빌려 수리하고 꾸며서 에어비앤비에 올렸죠. 제가 직접 사진 찍고 설명 쓰고 첫 손님을 맞았어요. 별 5개 후기가 2개쯤 달리니까 예약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다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빠, 그게 그렇게 바로 반응이 왔어요? 의외였어요. 필리핀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고 호텔은 비싸거나 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감각 있는 숙소를 찾는 수요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세부, 보올, 다바오, 도시별로 운영자들을 모집해서 협업을 시작했어요. 도윤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직접 침대 시트 개수까지 체크했어요. 그러다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현지 대학생들을 파트타이머로 고용해 체계화시켰죠. 그게 1년 반 만에 필리핀 전역에 42개 숙소를 운영하는 네트워크로 자라났어요. 미경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그걸 혼자서
다 했단 말이니? 처음엔 혼자였지만 사람들이 하나둘 따라주기 시작했어요. 정직하게, 투명하게 운영했고 수익도 정확히 나눴어요. 그 덕에 협력자도 늘고 평판도 쌓였죠. 도윤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 에어비앤비 운영으로 종잣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월세 받은 돈 중 일부는 유지비로 돌리고 나머지는 꾸준히 쌓아뒀어요. 1년, 2년. 그게 어느덧 5만 달러가 넘었을 때 제 안에 다시 불이 붙었어요. 사위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걸로 투자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 돈으로는 필리핀에서도 작은 상가 하나 사기 어려웠지만 정보는 돈보다 강한 자산이더라고요. 손님들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지역이 예약률이 높고 후기 평점이 낮은지를 조사했어요. 그 중 한 곳이 마닐라 북부 변두리였어요. 관광객은 많은데 숙소의 질이 떨어졌죠. 그래서 거기서 시작했어요. 다 쓰러져 가던 단독주택 하나를 장기 임대하고 현지 미술학도와 협업해 내부를 리모델링했어요. 도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가성비 숙소가 아니라 여행 온 사람의 하루를 바꾸는 공간을 만들자고 다짐했어요. 결과는 대박이었어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퍼졌고 예약은 3개월치가 꽉 찼죠. 다은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 한 채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어? 그 숙소 하나 덕에 필리핀 유명 부동산 유튜버가 날 찾아왔고 그 영상이 올라간 뒤엔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연락이 왔어요. 그게 제 인생 첫 성공이었어요. 미경은 그저 말없이 아들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그때부터 드디어 이젠 돌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하루에 한 번씩은 들었어요. 그 말에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은 이제 고통이 아니라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시간의 숨결 같았습니다. 그는 마치 머릿속에 지나온 시간들을 천천히 되갚는 듯 조용하고 깊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숙소를 시작으로 현지 투자자들, 중소개발사들, 그리고 외국계 플랫폼 회사들까지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다들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했냐고 묻더라고요. 난 그냥 가족 생각하면서 했다고 했죠. 사위 준호 역시 더 이상 사업 규모를 묻지 않았습니다. 성공이 커질수록 더 외로웠어요. 하루 수백만 원이 들어와도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 못 드리는 내가 사기꾼 같았어요. 내가 누군지 모른 채 살던 그 시간들보다 기억이 돌아오고도 침묵한 지난 2년이 더 고통스러웠어요. 돌아갈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의 눈빛이 붉어졌고 방 안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깨운 건 도윤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국에서 온 메일 하나를 받았어요. 김영수님 별세. 아버지 이름이 그 제목에 있는 걸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멀리 있는 동안 아버지가 그 죄책감에 숨이 안 쉬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었어요. 무릎이 아픈지도 몰랐어요. 그날 밤 비행기 표를 예매했어요. 이미 장례가 시작됐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앞에 한 번은 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말씀이 적으신 분이었지만 내가 어떤 실수나 사고를 쳐도 등 돌린 적 없었어요. 그런 아버지를 난 10년 동안 외면한 거예요. 미경이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엔 이미 모든 용서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서야 왔습니다. 10년이나 지나서야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가슴 깊은 데서 터져나오는 죄책감과 후회에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미경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등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도윤아, 이제 그만해도 돼. 내가 돌아왔잖니. 그걸로 됐다. 도윤은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너무 늦게 와서 그게 너무 죄송해서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도 못 지켜드렸는데 미경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어. 정말 늦은 사람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야. 넌 돌아왔어. 살아만 있어줘서. 엄마는 그걸로 충분하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조용한 순간을 깨며 도윤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실 엄마한테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도윤은 봉투 안에서 사진과 서류를 꺼내어 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울 잠실에. 이제 완공된 신축 아파트예요. 어머니랑 저 같이 살 집입니다. 전세도 아니고 제 명의도 아니에요. 엄마 이름으로 된 엄마 집이에요. 미경은 서류를 받아들고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동안 힘들게 지내셨잖아요. 낡은 집에서 식사하시고 저를 그리워하시며 잠드셨을 그 시간들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했어요. 이제는 저랑 함께 살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마트 가고 어디든 같이 가요. 앞으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미경의 눈가엔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아, 그렇게 큰일 다 해내고도 엄마 걱정을 다 했구나.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같이 살자.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그 순간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그 자리를 메우듯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가족은 비로소 다시 같이 사는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비바람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 순간부터 그 가족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집니다. 돌아올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기다려준 사람이 있다는 건 사랑이 아직 거기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전설의 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다음 전설을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